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교재 168페이지고요. 테마 17 법률행위 부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법률행위 부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 용어부터 제가 이거 정리를 해드리면 자, 법률행위 부관의 뜻인데 자, 법률행위라는 게 계약 아닙니까? 그래서 자, 부관이란 부가한 약관을 줄여서 우리가 부관 그러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하면서 특약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하면서 특약을 붙였다 이렇게. 그 특약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부관은 계약의 효력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면서 특약을 붙여서 효력을 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의 뜻은 법률의 효력을 말하는 거지 계약을 성립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립을 따지는 게 아니라 효력을 따진다. 계약하면서 특약을 붙여서 법률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부가한 약관 그랬죠. 이게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하면서 특약을 붙여서 효력 발생을 뒤로 미뤄놨는데 그 특약이 지금 장래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일이 불확실한 사실을 특약으로 집어넣었다면 그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특약 하나 더 있는데 법률행위 효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성립 문제가 아니라 계약하면서 특약 붙였다. 그래서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일어날 일이 확실한 사실을 특약으로 집어넣었다면 그걸 우리가 기한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계약하면서 특약을 붙여서 효력 발생을 뒤로 미뤄놨는데 그게 일어날 일이 불확실한 걸 특약으로 붙였다면 조건이라 불러달라는 소리고 확실한 걸 특약으로 집어넣었다면 기한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건물을 증여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깔끔하게 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준다고 그랬으니까 증여 계약은 성립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증여 계약은. 자, 그런데 여기다가 특약을 집어넣더라 이거지. 특약. 자, 특약을 붙여서 내년 공인중개 시험에 합격하면 줄게요 라고 특약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 조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 특약을 붙였는데 이게 불확실하냐 확실하냐만 따져주면 돼요. 내년 공인중개한 시험에서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는 모르는 거지.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계약하면서 특약을 붙였는데 이 특약이 장래에 일어날 게 불확실하더라. 그러면 이 특약을 조건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자, 하나 더 바꿔보죠. 자, 남편이 아내에게 건물을 자, 증여 이래요. 근데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줄게. 언제? 자, 여기다 특약을 붙여서 자, 내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내년 크리스마스가 오면 면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 조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크리스마스는 확실히 오는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기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법률행위 부관이란 계약을 하면서 이미 계약은 성립되어 있고 특약을 집어넣어서 효력입니다. 효력 발생을 뒤로 미뤄놨다. 근데 그 나중에 일어날 일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조건이라고 부른다. 특약을. 확실하다 그러면 기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조건. 자, 방금 말씀드렸는데, 자, 조건의 의.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입니다.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한 건 조건, 확실한 건 기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조건의 종류가 있는데, 법조문을 먼저 살펴보면, 자, 정지조건 이렇게 붙어 있죠. 정지조건. 정지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한 때입니다. 그때, 자, 효력이 생긴다, 이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해제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한 때가 되는 거고, 자, 효력을 잃는다 이러시면 돼요. 짝꿍이 정지 조건이 붙었어. 그러면 생긴다 이러시면 되고,
해제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잃는다예요. 자, 여기 볼까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시험에 합격하면 줄게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당장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이래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 줄게요. 이런 조건. 이걸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조건이 성취 시에 할 때 효력이 생긴다. 정지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해제 조건을 말해보면 해제 조건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생활비를 대줄게. 생활비를 대줄게. 자, 언제까지 대줄게? 그랬더니 자, 이렇게요. 자, 특약을 붙여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대줄게. 이 말이에요.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그러면 합격할지 안 할지는 모르니까 이건 조건이 될 거고요. 조건. 그러면 이 말은 자, 일단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조건 성취.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준다고 그랬으니까 자, 조건이 성취 시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부터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조건을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을 잃는다. 잃는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정지 조건 이렇게 부릅니다. 정지 조건. 그러니까 앞으로 겁먹지 마시고요. 정지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효력이 생긴다 이러시면 돼요. 해제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끝문장을 잃는다. 근데 사망에 보면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죠. 그러니까 원칙은 조건 성취 시 생긴다. 조건 성취 시 잃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예외적으로 자, 당사가 조건 성취 전에 소급하게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랬으니까 원칙은 소급하는 게 없다는 거지. 조건 성취 시 생긴다. 조건 성취 시 잃는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예요? 줬다가 뺏는 거지. 봐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줄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생활비를 이제 안 대주면 되는 거지. 소급해서 예전에 줬던 거 다 토해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건은 원칙이 소급여가 없다. 시 생긴다. 시 잃는다. 이러시면 돼요. 근데 남편이 줄 때부터 처음부터 있잖아. 나중에 너 생활비 대줄 거야. 근데 너 나중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가 돼서 돈 많이 벌면 너 예전에 줬던 거 나 다 되돌려줘야 돼. 라고 그 말 했다는 거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소급여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자, 조건이란 불확실한 걸 계약하면서 불확실한 걸 특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조건에 있는데 정지 조건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정지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생긴다. 이러시면 되고 해제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잃는다. 그러면 두 가지가 조건 성취 시 생긴다. 조건 성취 시 잃는다. 소급이 없다. 근데 당사자가 소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소급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정지 조건. 자, 정지 조건이 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지 조건 생긴다야. 생긴다. 조건 성취 시 효력의 발생. 자, 원칙 무슨 여가 없어요. 소급여가 없다 이러시면 되고. 자, 원칙 소급여가 없다. 예외 당사자가 의사에 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여가 나올 수도 있다. 해제 조건. 자, 이건 잃는다 이거잖아요. 자, 조건 성취 시 효력이 소멸된다. 소멸. 자, 잃는다. 효력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조건. 가장 조건이란 조건처럼 보이는데 조건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가장 조건이라 하고. 자, 입문서 169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입문서 169페이지에. 자, 가장 조건이란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게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조건이 아니다. 가장 조건, 조건이 아닌 것들. 조건이 아니야. 자, 그래서 법정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한 조건이란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서 우리가 집어넣어야 그게 조건이 되는 거지. 법정 조건 그러면 법률 규정 아닙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서 우리가 그 계약서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법률의 규정이야. 법에 정의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조건이 아닌 거지. 뭐 이런 것들. 자, 잠깐만. 일단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 예를 하나 들어봐. 그러면요.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러면 공인중개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지. 그럼 어필 보면 그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되면 부동산 중개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얼핏 보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국가가 법이 정하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법정 조건은 우리가 계약서에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불법 조건도 조건이 아닙니다. 시험은 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불법 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뭐라는 개념만 생각하면 이제 쉬워질 텐데 계약하면서 특약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약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자 조건 자체가 불법성을 띈다. 그러면 조건만 분리가 안 되니까 특약만 돌아다닐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만 분리가 안 되니까 조건만 무효로 할 수 없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요. 다시. 자, 기성 조건도 조건이 아닙니다. 기성 조건도 조건이 아니다. 기성 조건도. 왜 그러냐면 조건이란 불확실한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데 기성 그러면 이미 기자 이룰 성자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야. 이게 무슨 조건이야.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올해 공인중개시험에서 합격하면 에르메스백을 사줄게 이랬다고. 근데 이미 공인중개사야. 그럼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그냥 에르메스백을 하나 사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다. 기성 조건. 다시요. 이쪽 생각하지 마시고. 자, 불능 조건. 자,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자,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만요. 자, 불능 조건도 조건이 아닙니다. 자, 제가 또 이렇게 말해요. 자, 앞에 계신 분에게 에르메스백을 사줄게요. 언제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사줄게요. 이거 사준다는 소리예요? 안 사준다는 소리야? 안 사준다는 소리지. 저 빰 맞을 일 아닙니까? 이거 지금? 자, 그러니까 자, 이건 조건이 아닌 거야. 그러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뭐? 법정 조건,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특히 불법 조건. 조건은 특약입니다. 특약. 그러니까 조건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이 불법성을 띠게 되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가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불능 조건도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뭐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요. 자, 이게 정지 조건이 있는데 정지 조건. 자, 정지 조건에 기성 조건이 붙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불능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나중에 이게 필기 노트에 가보면 다 있어요. 암기 코드로.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자, 해제 조건이 있다.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자, 그래서 이 해제 조건은 다시 자, 기성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불능 조건. 이건 무조건 해내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정지 조건에 기성 조건이 붙었다. 정지 조건에 불능이 붙었다. 해제, 자, 기성, 불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원리 원칙대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정지 조건은 뭐야? 나중에 생긴다지.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에르메스백을 사줄게. 나중에 사준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미 공인중개사야? 그러면 그 백을 그냥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서 유효가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에르메스백을 사줄게. 해가 서쪽에서 뜨면 사줄게. 사준다는 소리예요? 안 사준다는 소리야? 안 사준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이렇게. 다시요. 자, 해지 조건. 생활비를 대줄게. 생활비를 대줄게. 자, 대줄 거야. 효력 1년 다 조건 성취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줄 거야. 근데 이미 공인중개사다. 왜 생활비를 안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효가 된다 이 소리고요. 이렇게. 자, 생활비를 대줄게.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대줄게 이 소리거든요. 그럼 해가 서쪽에서 뜰 리가 있어 없어요? 없지.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계속 생활비를 대준다 이 소리죠. 조건 성취가 될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이게 두 문자 따서 암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건데 정지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면 뭐야 이게? 발생이죠. 플러스. 자,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기성은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에 플러스가 붙었다. 플러스 유효 이러시면 돼. 그러니까 시험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정지 조건에 불능이 붙었어요. 그러면 불능은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면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러면 뭐가 되는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네. 구조가. 다시.
자, 해제 조건인데, 해제 조건은 잃는다야, 마이너스. 자, 기성은 뭐예요?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되는 거지. 구조는. 다시, 해제 조건의 불능이니까 마이너스죠. 이룰 수 없는 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무지무지 많이 출제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걸 어거지로 암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주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정지 조건은 생긴다, 플러스. 기성은 이미 이루어졌다, 플러스입니다, 유형. 근데 그게 불능이야, 마이너스? 그러면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마이너스가 되고. 자,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예요. 해제 조건 마이너스, 기성은 플러스,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자,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이 되는 거고, 169페이지에 가장 조건, 그래서 법정 조건, 불법 조건, 기성 조건, 자, 그리고 불능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에가 있는데, 이건, 좀 읽어보시고, 뒤에 171페이지도 마찬가지, 자세한 설명은 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2페이지 기한인데, 기한의 의의는 이미 했거든요. 기한은 뭐예요? 확실한 거지, 확실한 거. 불확실한 건 뭐가 되고, 조건이 되는 거고, 조건. 그리고 확실한 건 기한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의의는 이미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전체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기한인데, 여러분들 다 해보셨다니까, 한 번씩. 내가 언제, 아니, 해봤습니다. 해봤어. 자, 기한. 자, 기한인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가바구라고 임대차를 해요. 가바구라고 이렇게 임대차를 한다. 임대차를. 근데 둘이 만난 게 언제냐면 2022년 자 12월 1일 만났어요. 둘이.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할 건데 자 플러스 언제부터 할 거야 그랬더니 2023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할게요. 이랬다니까요. 그러면 오늘이 지금 2022년 12월 1일이라면 2023년 1월 1일은 내년에 2023년 1월 1일은 확실히 오는 사실이잖아요.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거지, 확실한 것. 자, 이걸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기한. 그럼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2023년 1월 1일 시작이죠. 여기가 시기가 되고. 자,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종기, 그렇습니다. 이걸 기한의 종류라 그래. 그러니까, 자, 시기가 붙었어요. 이때 뭐가 돼? 이때가 생긴다. 종기가 붙었네. 이때 뭐야? 잃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확정기한 이렇습니다. 확정기한. 이게 정해졌잖아요. 확정기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확정기한 반대가 이제 불확정기한이 있을 텐데 불확정기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확정기한. 그러면 일단 기한이 붙었으니까 확실한데 언제인지가 이제 불확실하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래요.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그거 확실한 거잖아요, 기한. 그 인간 언제 죽어? 언제 죽나요? 그거 모르잖아요, 이게. 언제 죽는지. 자,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언제 죽지 몰라.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재 보면 172페이지에 기한의 의의가 나와 있고, 자, 확실한 거. 기한의 종류 그래서 시기와 종기, 자, 설명해 드렸고,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것들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기한부 법령의 효력, 그래서 기한도래 효력이 있고, 기한도래 효력이 있는데, 방금 설명한 거, 152조에 보면 시기가 붙었잖아요. 시기, 그러면 끝문장은 뭐예요?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종기 그러면 뭐예요? 잃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한의 이익이란 말이 있는데 153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 추정한다 이랬네요. 기한. 나머지 것들 이것들은 자 기한 여기죠. 자, 시기와 종기 있습니다. 자, 기한 도래 효력. 자, 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효력이 생긴다. 종기는 뭐예요?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설명. 기한의 효력. 자, 기한부 권리건 조건부 권리건 이것도 일반 권리거든요. 그래서 다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된다 이렇게 다 된다. 자, 기한 이익의 폭이
상대방을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73페이지 설명합니다. 173페이지 기한. 그러면 도대체 기한의 이익이 뭐냐는 건데, 기한의 이익이란, 자, 예를 들어서요. 자, 1억에 이렇게 소비 대차를 해요. 그러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자, 채무자고, 얘가 채권자 이렇습니다. 채무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갈 때는, 너 언제까지 쓸 거야? 언제 갚을 거야?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얘가 돈을 빌려가면서 1년 후에 갚을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시작이 언제입니까? 여기가 시기가 되는 거고, 언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종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한이라고 그래요. 확실한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기한의 이익부터 보시죠. 기한의 이익이란 이 시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채무자는 돈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이게 1년의 시간 동안에 채무자는 돈을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이 시간 동안에 돈을 안 갚아도 돼요. 이익을 누린다. 이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기한의 이익.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1억의 소비대차면 1년 동안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일단은 채무자는 이익을 보겠네요. 그래서 자,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고 하는 말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소비대차가 이자부 소비대차야. 이자부? 그러면 채권자도 1년 동안 이 시간 동안 이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간 동안 얘도 이익을 누리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왜 채무자를 위한 걸로 보냐? 그러니까 채무자만 그 시간 동안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채권자만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이 케이스는 둘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대차가 이자부 소비대차인지 무이자부 소비대차인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자,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하고 일단 그럴걸? 이렇게 추정이란 말이에요. 그럴걸?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자부 소비대차야. 이렇게 되면 둘 다 누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다시요. 이거 해봅시다. 자, 갑하구라고 임대차를 했어요. 자, 계약 기간은 자, 역시 마찬가지 1년 동안 했습니다. 이 소리예요. 1년 동안. 그럼 이게 시기가 되고 이게 종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년의 시간 동안에 얘는 임차인은 이 집에서 살 수 있잖아요. 이익을 보는 거지. 근데 임대차니까 말이죠. 차. 임대차라는 게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고 차임을 받기는 모든 계약을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잖아요. 임대차. 자, 그러면 얘도 매달 꼬박꼬박 뭐 월세를 한 달에 50만 원씩 받기로 했다면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으니까 얘도 이익을 보는 거지.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지금 이 시간 동안 이익을 보는 사람은 두 사람 다네요. 임차인은 1년 동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익을 보는 거고 임대인은 그 시간 동안에 차임 월세를 받으니까 둘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 시간 동안 이익을 보는 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걸 포기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포기할 수 있다고? 자,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자, 임차인은 1년 동안 이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 됐다. 이거 저당권랑 묶여있으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나머지 6개월 이 시간 동안 계속 살 수 있으니까 지금 기한의 이익이 있는 상태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말이에요. 서울에 살고 있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버렸다니까요. 지방으로 발령 났다? 그럼 얘가 지금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돼. 그러면 자, 6개월 동안 살 수도 있었지만 이거 포기하고 나 이사 갈래요 라고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 시간 동안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이익을 뭐 하고? 포기하고 그 이익을 포기하고 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임대인도 이 시간 동안에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얘가 그냥 홀라당 이사 가버리면 임대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는 없다. 그 말이 6개월치 월세 물어주고 가세요. 이 소리예요. 다시 기한의 이익이 뭐라고요? 기한의 이익이? 그 시간 동안 누리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포기할 수는 있어요. 포기. 자, 상대방이 이걸 해야 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기할 수는 있다. 이건 기한이익이 포기가 되는 거고. 자, 이번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누리는 이익으로. 자,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자부 소비대차인지 무이자부 소비대차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자, 누굴 위한 것? 채무자를 위한 걸 일단 추정한다. 자, 기한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권리를 뭐 할 수 없다?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포기란 말과 상실은 다릅니다. 포기는 말이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기한이익의 상실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했다든지 채무자가 담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실이야. 그러니까 포기는 스스로 하시는 거고 상실은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자, 1억의 소비대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 자, 1년 후에 돈 갚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채무자는 1년 동안 돈을 안 갚아도 된다면서요? 이 채무자, 얘는 돈을 안 갚아도 된다. 1년 동안.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날부터 얘가 말이죠. 이걸 깨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물을 자, 손상, 감소, 그리고 멸실 이걸 했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깨고 있는 거야. 그걸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 정도. 그러면 원칙은 채무자는 6개월 후에 이 시간 동안 6개월 동안 돈 안 갚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자인데 채무자가 담보물을 어떻게 해요? 시작. 손상, 감소, 멸실을 했다면 채권자 입장에선 그걸 계속 봐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야, 당장 돈 갚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돈 갚어 그러면 이 시간 동안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는데 당장 돈 갚어 그랬으니까 이 시간 동안 이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상실이라고 한다. 자, 정리해 볼까요?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 동안에 누가 이익을 보는 겁니까? 이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누굴 위한 것? 채무자를 위한 걸로 일단 추정합니다.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한다. 자, 그리고 내가 이런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얼마든지 포기도 가능해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포기,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는 알아야 됩니다. 자, 채무자가 담보물을 어떻게 시작? 손상, 감소, 멸실했다. 그러면 너 기한의 이익을 누릴 수 없어. 이건 상실이 되는 거지. 이걸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17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 총칙이고요. 174페이지에 가보면 파트 2 그래서 이제 물권법이 나오죠. 자, 물권법부터 자, 새롭게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